선조는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길 바랬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이 쳐들어올 징후가 농후했다. 그리고 설사 쳐들어올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선조는 그것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신하들이 동서로 분열되어 있더라도 마음에 중심이 있고 자기 실현하는 인간이었다면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데 열중했을 것이다. 선조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애정 욕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거주지가 없고 열등감이 심하다. 타인의 이목을 중시하고 방어적이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책임이나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선조 같은 인물에게는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된다. 심리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책임에서 면제받는 것,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 누군가가 대신 날 위해 헌신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것과 같은 퇴행 욕구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 상태는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열등감이 심각하다. 열등감이 심각한 사람은 질투가 심하고 늘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선조는 일본이고 뭐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이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동인들의 말을 따랐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안 쳐들어온다고 믿고 가만히 있는 편이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이 쳐들어올 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다. 자신의 위치도 책임도 망각하고 백성에 대한 애정도 없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성숙해야 가능한 일이다.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기가 살기 위해 평소 인정하지 않던 광해군을 세자자리에 앉혀서 위험한 일을 맡겼다. 또 김덕령, 이순신, 이이, 유성룡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저버렸다. 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체면이나 안위, 열등감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집착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딱 하루 전날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건 당시 조선의 분위기를 봐서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상할 수 없는 전쟁을 혼자 대비한 셈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순신의 모습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군인이다. 평화시나 전쟁시나 항상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의 몫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기적이 되는 사회였던 조선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순신은 누가 뭐라 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게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다. 단순히 책임의식이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만족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게 옳아. 그런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 그런 의무감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든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스스로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자립이고 자기 실현이다. 이순신은 자기 실현하는 자립형 인간이다. 이순신은 선조에게 칭찬받기는커녕 고문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 선조는 이순신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유재란이 다시 터지자 선조가 이순신에게 싸우라고 명령했을 때 만약 나 같으면은 다른 마음을 품었을 것 같다. 선조에 대한 증오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든 외놈들과 손을 잡든 도망치든 선택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순신은 다시 싸우러 나갔다. 이순신은 타인에 대한 미움이 아닌 애정에 의해 움직이는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증오가 있는 사람은 결여되고 부족한 부분에 집중한다.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컵에 물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반절이나 남았어? 라며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대상의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자기 실현 인간형이다. 선조가 12척밖에 없으니까 육군에 합류하라고 이순신에게 명령했을 때 이순신은 12척이나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명량해전이라는 희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순신은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충분히 잘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뒤에 그냥 쉬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조선인에 대한 애정이다. 당시에 일본인들이 떠나는 것을 길만 비켜주면 되었다. 근데 굳이 도망 못 가게 끝까지 쫓아가서 싸웠다. 그리고 전사하셨다. 그게 노량해전이다. 그럼 이순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앞으로 다시는 조선 땅에 들어올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라는 공포를 일본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만큼 그는 조선을 사랑했다. 선조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은 심각하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인물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 임진왜란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선조의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 처리 때문에 그 후 조선 후기가 폐쇄적, 사대적, 수구적으로 흘러갔고 그 적폐가 오늘날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조와 이순신은 심리적으로 성숙과 미성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표본이다.